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를 잘 소개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셔서 아침 시간에 어, 짧은 시간에 또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는 아까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선 보통 이렇게 저희가 강연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게 되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한번 그래도 지금 온라인에서 한번 풀어 보시죠.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지. 한국인들은 보통 3세판에서 3을 좋아하고 또 요즘에 이제 영민 문화가 들어와서 럭키 세븐 이렇게 좋아하는데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이렇게 하면은 어 좀 생각해 보시면 쉽게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독일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9입니다. 9. 9. 근데 왜 9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독일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칸트, 헤겔 이렇게 많으신데 하이데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독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대답을 잘 안 하고 노라는 대답, 그 나인이라는 대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유머스럽게 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 발표 자리에서는 이렇게 유머로 시작하는데 과연 유머라는 코드가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통하는 건지 유니버설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비즈니스를 할 때 대부분이 이렇게 유머나 그다음에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가운데 있는 미국식 유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고 유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영국식 유머, 여러분들도 미스터 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예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미스터 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지한 얼굴 표정을 하면서 그 친구들은 약간 블랙 유머를 합니다. 그렇게 약간 냉소적이고 이렇게 하는 유머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요즘에 그 핵노잼이라고 그 다니엘 린더만이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유머를 하면은 사람들이 유머 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막 강요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웃잖아요. 이제 아재 개그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하고 코드가 딱 맞는데 독일식 유머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아재 개그하고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여기 제가 오른쪽에 써 놓은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얇은 책은 독일의 유머집과 영국의 요리책이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대강 영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영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잘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아마 피스앤칩스 정도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물론 영국도 이게 아시다시피 글로벌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은 메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런던에 가면 굉장히 좋은 파인 다이닝은 굉장히 비싼 그런 전 세계 요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지만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머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폭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하고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있을 때는 유머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본론으로 직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미 비즈니스맨들보다 더 시간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가치를 더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시간을 헛되이 5분이든 10분이든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오늘 강의가 언어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를 연결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유머와 그다음에 문화, 언어와 문화, 가급적이면은 언어와 문화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4개 정도인데요. 시간상 이 4개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한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요즘에 기업 쪽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중에서 특히 제 강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는 지난번 그 리더십 포럼에서 최남수 대표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ESG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그때 ESG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ESG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environment, 그다음에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비재무적인 평가 지표 중에 이 소셜에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인클루전 앤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를 때 예전에는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이렇게 많이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다이버시티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국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한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 다이버시티 이슈도 아직 저희는 해결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다이버시티 이슈도 이렇게 포용이 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버시티를 먼저 얘기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티 이슈는 어느 정도 넘어서 인클루전, 포용, 관용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인클루전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뭐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을 여기서 하루 종일 설명해도 이게 끝이 없는 이슈여서 쉽게 한번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퍼즐 이 조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이버시티를 이해하실 때 그 왼쪽에 있는 그림 퍼즐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어떤 장애 여부, 어떤 성적 지향, 요즘에는 뭐 LGBT 얘기도 나오고 성소수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형태, 이런 경우를, 그리고 그런 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정도, 이게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인클루전, 포용성은 이게 이 퍼즐 조각이 이렇게 잘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이제 섞이는 거 이외에도 서로 다 더 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섞여서 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인클루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양성, 포용성 있는 사회가 보통 뭐 영미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나온 이제 성과물, 더 나은 그런 어떤 성과를 갖다 내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뭐 보통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이 된 조직이나 사회가 어떤 혁신이나 창의성이나 생산성이나 뭐 평판, 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21%라고 써 있는 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녀가 잘 조화된 그런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은 데들, 잘 조화되지 않은 데들보다 한 21% 이상의 성과를 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이제 다양한 인종이 잘 섞인 곳은 그렇지 않은 경쟁사들보다 한 33% 정도. 그리고 다양한 성별, 나이, 인종으로 구성된 팀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87% 정도 더 나은 결정을 한다. 이런 식의 서베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거에 관련된 이론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3T COR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분이 이 3T COR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다 이제 T로 되어 있습니다. 탤런트,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털러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털러런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인클루전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관용성이 높은 사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 좋은 인재들이 어떤 기술 혁신이나 창의성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예가 이제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를 많이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무래도 그 미국의 서부 쪽에 보게 되면 뭐 실리콘밸리든 뭐 캘리포니아든 그런 쪽이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들, 한국인들도 그쪽에 많이 살고 있고 뭐 히스패닉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 성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삶으로써 그쪽에 많은 인재들,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들 지금 요즘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케이스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3T COR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15년도까지 글로벌 창의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라든지 인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포용성과 더불어서 이 창의성, 이 네 가지의 어떤 차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랭킹을 매겼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1위에서 20위까지는 대부분 이제 뭐 서양권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요. 저희도 한국도 기술력은 굉장히 뭐 1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그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보시게 되면 이 포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재들이 모여드는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이 창의성 지수에서 32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뭐 인도나 중국은 우리 뒤로 있는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기준 평가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포용성이나 한번 저희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저희 사실 도산 아카데미는 제가 이쪽에 와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어떤 이런 포용성이라든지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강조하고 계시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끼리 잘 단합을 해서 중국과의 어떤 문제들, 미중 문제들, 뭐 그다음에 남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가지고 온 것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무슨 세일즈 영업하는 폴스가 아니고요. 이게 글로벌 넘버 원 CRM 솔루션 시스템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그 이 업체가 저희도 지금 요즘에 요 그 CRM 시스템, 세일즈포스의 CRM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돼서 이분들하고 일을 좀 하게 되는데 물론 한국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제가 요 자료를 좀 한번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이 세일즈포스는 한 12개의 이런 그 다양한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조금 소개를 드려보면 어빌리티 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 이런 어빌리티 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볼드 포스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흑인에 관련된 조직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과 개발을 역량을 개발하는 쪽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 포스라고 해서 아무래도 뭐 미국이 기독교 중심의 국가긴 하고 근본 이렇게 세운 어떤 파운데이션도 기독교에서 됐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제너레이션 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저 같은 저 베이비부머 끝세대인데 베이비부머에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Z세대들까지 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웃폴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 아이덴티티가 다른 사람들 관련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그리고 미국에는 아무래도 그 베테랑 해서 밀리터리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윈드라고 세계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원주민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원래 미국 원주민들도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관련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런 그룹들이 달마다 이렇게 챔피언이라는 이게 W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여성분들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커뮤니티에 관련된 행사들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빌 게이츠나 그 두 번째에 있던 스티브 발머나 이런 분들은 다 백인들이셨고 어떻게 보면 백인 중심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뭐 백인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미국의 아직까지는 다수 인종이 이제 백인들이기 때문에 60%가 넘는 백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제 3대 CEO가 인도분이 그것도 그냥 미국에서 자란 인도분이 아니라 인도 출신 분이 이제 사티아 회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재부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오른쪽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컬처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기업들은 고객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써 있는 것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에 대한 활동들을 여기서는 오늘 다 소개하기가 그렇지만 그 인도 회장님이 되시면서 그런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이 되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그런 이제 예전엔 사업부 간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질하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사일로식으로. 근데 지금은 서로 협력하고 이런 이제 문화를 굉장히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한번 제가 그 표를 그 리포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리포트에서 가져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여성들의 비율이 그 사티아 회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여성들의 비율이 보시게 되면은 5.5%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0% 정도로 이제 한 5% 정도 또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성들은 애석하게도 저도 남성이지만 한 74%에서 한 69%, 70% 정도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이제 저희 아시안이니까 아시안들이 한 30%에서 한 35%, 5% 정도 증가했고요. 밑에 이제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백인들이 한 58%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양성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언어와 문화 쪽에 좀 이제 집중해서 앞에는 어떻게 보면 인트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되게 문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각자 경험하신 그리고 공부하신 지식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미국 문화라든지 우리 옆에 있는 중국 문화라든지 일본 문화를 볼 때도 뭐 다양한 문화 이론도 있고 뭐 책을 읽으시는데 그런 이제 뭐 문화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론 이런 걸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문화 이론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이거를 문화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시간 개념, 뭐 시간 요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시간 차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다양한 차원들, 시간 차원, 관계 차원, 그리고 권력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철학, 어떤 철학을 사회가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 그리고 유럽 대륙은 합리주의 이런 어떤 철학을 지향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문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그중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언어에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들을 주 언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문화 차원 모델 중에 제가 이제 문화 모델 중에서는 이 문화 차원 모델을 좀 제일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문화를 좀 이해하실 때 이런 식으로 툴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좋은 모델 중에 하나여서요. 자, 이 문화 차원 모델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시간 차원, 그다음에 환경 차원, 공간 차원, 관계 차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화 차원은 사실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서로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해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차원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아주 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을 잘 지키지만 예전에는 이제 코리안 타임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 할 때 특히 영미 쪽하고 비즈니스 할 때 시간 지키라고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는 뭐 10시에 만나자 그러면 저희는 10시 경찜 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5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10시 5분에 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문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시간에서 왜 그런 서로의 차이가 생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M 타임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모노크로틱 타임에서 이론적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P 타임은 다원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M 타임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나 그 다음에 일상이나 종교 이런 게 A에서 B까지 이렇게 갈 때 직선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간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미 국가들.
근데 이런 국가들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제 다른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이게 산업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은 농사질 때는 사실은 그냥 대충 가서 수확할 때 이런 거 정해서 수확하고 뭐 다 다르잖아요. 왜 인력도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포드 시스템이라든지 컨베이어 시스템은 딱 그게 올 때 거기에 가서 볼트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계적 메커니컬 타임이거든요. 이 클락처럼. 이제 그렇게 산업화된 국가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 이 M타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산업화된 국가들입니다. 영미라든지 그리고 우리 옆 나라 일본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도 산업화가 더 진행되는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타임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중남미라든지 아시아 국가들 자 이런 나라들은 비즈니스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종교들이 다 시간의 이 개념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친구들 만날 때 보면 친한 친구들을 오늘 저녁 때 만난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시간을 비워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면 오늘 한 시간 정도 가서 밥 먹고 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즈니스라든지 데일리라든지 그다음에 종교가 다른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P타임 시간에서는 A에서 B로 가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르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차원인데 요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는 독일에 있는 뭐 여러분들도 필센에 있는 이 노인슈반슈타인 성을 가 보셨을지 모를 텐데 이게 이제 월트 디즈니 모티브가 된 성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궁궐은 뭐 여러분도 잘 익숙한 경복궁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의 차이가 혹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눈에 보이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성은 산 위에다 지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산 위에다가 뭘 하죠? 예전에는 우리는 산 위에다가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묘를 썼습니다. 묘. 묘 정도 위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산이라 이런 데는 애니미즘 때문에 신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는 뭐 신선이나 이렇게 그리고 뭐 바위도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성시에서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절을 드리고 이랬던 곳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걸 상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자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느냐 관점이 그 국가마다 문화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자연을 갖다가 통제하는 국가들이 있고 자연을 통제하려는 국가. 그런 데들은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이 거칠고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은 극복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북유럽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런 산 위에다가도 건물도 짓고 이랬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그런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은 자연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수능의 대상입니다. 이런 데서는 아주 가끔 가다가 번개가 치고 또는 태풍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늘이 놓였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신들이 많지만 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나 그리스에 보면 엄청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유이고요.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하고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미 비즈니스맨들은 시장 이건 내가 통제해야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갖다 이렇게 고객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뭐 나이키나 이런 데 보시다시피면 자기들이 만든 트렌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을 따라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약간 시장을 갖다가 트렌드를 믿고 순응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중요하고 아시아 쪽은 좀 약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물론 이제 저희도 영미식 MBA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서 저희 고객들을 끌어와야 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마케팅 자체가 그런 거죠. 마켓을 흔든다. ING니까 내가 마켓을 흔들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가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공간 차원입니다. 공간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좀 따뜻한 나라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르켈 총리랑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비주하는 이런 따뜻한 나라들은 서로 공간의 겹침을 허용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앵글로색슨 같은 경우는 여성 비즈니스맨들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처음에 한국 사람들 악수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영미 사람들은 사실 생각만큼 악수를 안 합니다. 그냥 보면 손 들고 뭐 하이 뭐 이렇게
하고 하지. 저희 아침에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더 악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남유럽 사람들은 만나면 예 이렇게 허그하고 볼키스 더 많이 하죠, 그분들은. 예.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남미 쪽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이 내 사적 공간이냐. 그래서 영미 사람들이 이제 팔거리 규칙이라고 해서 이 팔 내로 가급적이면은 들어오는 거를 경계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북유럽이나 거친 사회일수록 내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무슨 싸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 남미 사람들은 이 팔 길이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더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반면에 영미나 북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팔 거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자석처럼 뒤로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랬다가 또 제가 너무 늘어나면 이렇게 앞쪽으로 옵니다. 이제 그렇게 공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는 게 다르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공간을 갖다가 봤을 때 이게 이제 공사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거리를 두려고 하는 쪽은 공과 사가 서로 이렇게 명확하고 서로 이렇게 오히려 공보다는 사를 중시합니다. 반면에 저희는 공사가 이게 함께 가죠. 이게 불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사보다는 공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직에서 조직 비즈니스에서 어떤 이제 사장이라든지 어떤 임원이면 그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근데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영미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런 직장에서 타이틀이나 이런 게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사장님의 사모님은 옆에 있는 그 이제 직원의 사모님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밖에 오히려 사모님들한테도 영향을 줘서 뭐 베트남 현장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저희와 같은 문화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 차원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관계 차원은 아무래도 저희가 주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 차원도 좀 세부적으로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정주의, 분산주의, 그다음에 보편주의, 그다음에 특수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다음에 감정적인 거를 갖다가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가느냐, 또 감정적으로 가느냐, 성취주의, 그다음에 규속주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첫 번째 게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만 집중하는 저맥락 문화냐,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확산시키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미국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뭐 패권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술 탈취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편이 있어서 이렇게 중국을 공격하는데 중국은 그게 다른 문제로도 뭐 확산을 다 시키거든요. 이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쪽으로 가족 간에 싸움이 생기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생긴 문제에 집중하는데 우리 이 가족 문제로 아시아 국가는 쭉 퍼지는 것처럼 미국은 발생한 문제에 집중하는 편이고 그 대신에 이제 뭐 북핵 문제 이런 거는 협력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국한테. 한쪽에서는 공격하고 한쪽에서는 협력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같은 분산주의 문화에서는 아니 이게 얘들 골 때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화 차원이 좀 다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저맥락 이거를 보통 이제 한정주의를 저희는 저맥락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만 딱 생긴 문제에만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에만 집중하는 저맥락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고맥락 다른 컨텍스트 안에 포함된 문맥까지도 포함하는 그 분산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도표로 쭉 해서 보시게 되면 이 저맥락 문화에 속하는 나라들은 보시는 것처럼 북유럽 국가들, 독일을 포함해서 이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맥락, 아주 높은 고맥락은 라틴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들. 그래서 만나면 좀 편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편한 이유들은 이 고맥락으로 바디랭귀지나 이런 걸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갔을 때 이 남유럽 국가들, 아무래도 남유럽 국가들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북쪽에 살면 그 사람들은 거의 저맥락에 가깝고요. 게르만적인 속성이 더 많고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깐느나 여러분 잘 아시는 칸이나 니스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리스나 이런 쪽 사람들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영미는 그 중간 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특이한 거 눈에 보이시죠? 남자들은 다 저맥락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고맥락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롤에 따라서 가정에서 롤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그 경상도 남자들 얘기할 때 가장 예로 드는데 경상도 남자들이 가장 저맥락적인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언어에 이제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도 아마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갖다가 분석할 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문화가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중에서도 카톨릭 국가냐 아니면은 그다음에 요 프로테스탄트 신교 국가냐 이런 거 접근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에 와 계신 주재원들이 한국이라든지 아시아를 파악할 때 이 아시아 국가가 유교 국가인지 유교 국가가 아닌지에 따라서 유교 국가들이 이런 어떤 이런 개발 그다음에 이 근대화가 빨리 된 국가들에 속한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 프랑스는 이 직급 체계가 한 10여 개 단계됩니다. 여기 이제 캐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캐톨릭은 교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기경, 뭐 그 대주교, 뭐 주교, 뭐 부주교, 뭐 보좌주교, 뭐 몬시뇰, 뭐 사제, 부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단계가 쭉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유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통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요즘에 그 영미식 그 기업 그 문화가 들어가서 줄어들고 있지만 프랑스 기업도 여전히 한 이렇게 10여 단계 회장에서부터 부회장 뭐 임원 뭐 까드르 드리장에서 쭉 앙플로아에 이렇게 해서 보면 한 10여 개 단계 되고요. 우리도 이제 한번 최근에 이제 IMF 이후에 저희도 이제 그런 직급 체계를 가급적 줄이고 있지만 공무원 직급 체계를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직급 체계는 구급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그게 유교 사회에서 국품석 이제 국물에 가면 국품석이 있고 그런 게 영향을 줬고 똑같이 기업에도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신교 국가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물론 캐톨릭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뭐 영국은 신교하고 청교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공회도 어떻게 보면 신교 쪽에 가깝거든요. 부교에 반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네다섯 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거의 나중에 지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반반 됩니다. 그 구교 반, 신교 반.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그리고 약간 게르만 봉건제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아직도 약간 중간 단계 정도 대여섯 개 단계 정도가 있고요. 그렇게 종교가 기업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좀 이제 서둘러서 그 글로벌 비즈니스 방식에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저희 책자를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가 이 책자를 쓰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이 절대음감과 중국어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을 기사를 보고 나서였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남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그 심리학과 다이나 도이치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들 뭐 절대음감에 대해서 아시죠? 여기 있는 모차르트 이제 음악 신동들 대부분 보면 그 음을 이렇게 치면은 피아노나 이 음을 치면은 이걸 듣고 이게 어떤 음계인지 바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라모닉 그런 오케스트라단의 한 10% 정도가 이 절대음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절대음감에 대해서 그 미국에 와 있는 그 음악을 하러 온 친구들을 갖다가 절대음감 보유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는 꼭 중국어만 아니었거든요. 뭐 태국어도 있고 베트남어도 있고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했는데 이 중국어라든지 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온 사람들이 거의 100% 절대음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타고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중국어를 약간 구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도 교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 교포들. 이런 사람들 했더니 뭐 그보다는 적은 한 50% 정도. 반면에 이제 아시아인이라든지 저희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했더니 뭐 나오는 뭐 10% 이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 이 중국어를 구사하면 절대음감이 되는 거네. 그러면 무슨 요소가 그렇게 될까?
아마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중국어는 성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조가 있어서 그리고 그게 뭐 우리가 보통 사성이라고 하는데 경성까지 하면 이제 5성 정도 되고요. 또 남쪽으로 가면 만다린이 그러는 거고 광둥어 같은 경우는 더 성조가 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는 베트남 사무소에서 가서 보니까 베트남어는 더 성조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겁니다. 매일 일상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 귀를 그 음계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음감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국어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을 거고 저희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는 속성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럼 한국어에도 분명히 한국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시키는 게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분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하이데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지역의 언어가 그 사람들만의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라든지 행동 방식,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 방식, 그리고 어떤 세계관 이런 데에도 영향을 주겠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 언어에 따라서 보는 어떤 주안점이라든지 강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보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한국 사람들은 미괄식으로 쓰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영미 사람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두괄식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다른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시간 차원이나 시간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은 제가 매일매일 쓰는 언어가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그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EU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모토를 써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성의 통합. EU가 추구하는 모토는 다양성의 통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 탈퇴해서 27개 국가인데 24개를 공통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뭐 번역하고 통역하고 이런 데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EU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중 언어주의 그다음에 상호 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써 있는 말이 슬로건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할수록 더 폭넓은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언어를 갖다가 다양한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우선 개방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수용성이 높고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 수용성이 높다 오픈해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의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EU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EU들을 거의 집중하는 이유가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해보니까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시간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왜 굳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간 개념이 언어에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개념이 어떻게 보면 문화 차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계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미 쪽에서는 시간 차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론적 시간을 다른 말로는 순차적 시간, 순서적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차 선로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차 선로가 이렇게 쭉 지나갈 때 이 선로를 쭉 타고 이렇게 그거를 추월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물론 이렇게 보게 되면 쭉 순서대로 가야 되죠. 영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가야 동사가 따라오고 목적어가 따라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언어입니다. 그 시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한 번에 그런 식의 언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순서를 지키는 게 당연한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도 할 때 보면 하나씩 싱글 타스킹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다원적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동시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멀티태스킹이 아주 뛰어난데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 멀티태스킹이 뛰어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보게 되면 한국어는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말로 하기면 쉽지 않을 텐데 한국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매니저는 신입사원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신입사원은 매니저를 교육한다. 거꾸로 뭐 다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한다 매니저는 신입사원을. 자, 이렇게 썼죠.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예전에는 한자를 쓸 때 우에서 좌로도 썼죠. 그죠? 저희가 근데 사실은 신문 예전에 보면 세로로도 썼죠. 이렇게 해도 저희는 다 이해가 되고 비스듬하게 써도 이해가 되고 저희는 그렇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이렇게 A에서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막 순서를 바꿔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언어를 이해할 때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영미 애들처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멀티태스킹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데 저는 이제 언어 자체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뭐 영어는 더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똑같은 문장을 영어로 썼습니다. A manager on board a newly hired employee 있겠습니다. 매니저가 신입사원을 교육한다는데 얘네는 순서를 바꾸면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입사원이 매니저를 교육한다로 되고요. 그리고 동사를 이렇게 앞에 못 쓰게 되어 있죠. 얘네들은 동사를 가급적이면 주어 뒤에 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렇게 언어 자체가 융통성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융통성 있는 토론 방식, 끼어드는 토론 문화, 물론 이제 막 그 토론할 때 막 요즘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지만 아직도 이제 곧 이제 대선 경선 시작하는데 보시게 되면 서로 안 지키고 토론자 역할이 그거죠. 순서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역할이고요. 저희들은 그걸 하기가 힘든 거죠. 딱 저 사람이 아 하고 내뱉으면 저게 B라고 얘기할까라는 걸 갖다가 확 읽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고맥락 문화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내가 왜 저걸 끝까지 기다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맥락 문화에서는 기찻길이 쭉 가야 되는데 기차가 A에서 기차가 쭉 지나가죠. 근데 저게 기차가 5량이 지나갈지 10량이 지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저맥락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애는 아주 특이한 애였습니다. 걔는 이제 그런 걸로 단련된 애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끼어들기를 하고 했었죠. 근데 아주 문매를 맞았죠. 그래서 그 다음 토론할 때는 지켜서 잘 했지 않습니까? 뭐 바이든이 샷업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자 저는 그래서 이 영어 자체가 그렇게 순서를 지키는 토론을 하게 만드는 질서를 지키는 그런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만 한 30분 정도까지 하고 받겠습니다. 예. 자, 그럼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적 동시적 말고도 이게 과거지향적이냐, 현재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맥주와 와인. 자, 맥주는 현재지향적인 문화입니다. 그렇죠? 맥주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맥주가 쉴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쓸데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와인은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면 맛의 향기를 갖다가 더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이게 과거지향적인 문화입니다. 그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이거를 비즈니스 문화하고 이 언어하고 한번 연결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현재지향적인 문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영미나 독일은 이 영어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현재형 동사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현재 진행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 여기 있는 I have lost my car라고 썼는데 현재 완료는 내가 차를 잊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지금 없어. 이런 식입니다. 자, 반면에 그 과거지향적인 문화, 프랑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똑같이 옆에 오른쪽에 나는 그 내 차를 잊어버렸어라는 불어가 있습니다. 제 페르디 마보아티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프랑스에는 과거 동사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거지향적 시간 문화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 과거, 근접 과거, 복합 과거, 반과거, 이중복합 과거, 대과거.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AI 페르디 이게 아부아르 PP인데 영어의 have 플러스 PP하고 똑같은 그런 문법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현재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복합과거로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 같이 과거지향적인 문화들은 그런 과거를 갖다가 경험이나 이런 것도 존중하는 그런 문화이고 언어 속에도 그런 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자기 특수화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생각해서 내가 하는 언어, 좋아하는 언어, 공부하는 언어에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
어떤 문화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어를 배웠는데 그냥 영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아 이게 언어적으로는 이런데 문화적으로는 어떻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언어하고 그래서 문화를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력서 많이 써보시죠. 저희 같은 과거지향적인 문화는 경력을 할 때 이렇게 가장 오래된 것부터 제 롯데백화점에서부터 현재 법무법인 세종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씁니다. 반면에 현재 지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영미 쪽은 영어로 쓸 때는 현재 지금 제가 있는 법무법인 세종에서부터 과거로 과거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관계에서는 코코넛하고 복숭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요. 이 코코넛 문화는 관계를 만들기 되게 어려운 독일이라든지 이런 영국 같은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복숭아 문화는 이제 프랑스 쪽 같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로 비교해서 보시더라도 이 코코넛 문화들은 관계를 만들 때 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제가 독일 사람들하고 친구들인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얘기해서 같은 대학 나오거나 그러면 바로 나이 비교해보고 선후배 금방 되고 나이 같으면 친구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복숭아 문화, 여기는 자기 영역의 타인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그 환경이나 온도 이런 거하고도 영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들어와서 서로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 좀 안면 있으면 비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 안에 이 딱딱한 이 핵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프라이버시까지 들어오는 거는 거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도 여기 말씀드린 그 코코넛 문화냐 아니면 복숭아 문화냐 우리는 이제 어떤 문화인지 한번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다른 과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뭐 3장, 4장 제가 이제 3장에서 이제 주로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래서 이제 영어하고 그 영미 비즈니스 문화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제 책에 트럼프는 떠났지만 여전히 이제 제 강의를 하고 이 영미 비즈니스 문화 쪽에 관련된 그다음 문화 쪽에 관련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8개 정도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 정도만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서 4장 정도 설명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기차 얘기를 계속 했었죠. 이렇게 좌에서 우로. 저희 행사에 한국 행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한국 행사에 갔거든요. 저희 거기도 이제 방명록을 이렇게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방명록을 썼습니다. 제 악필로도 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영미계나 유럽 애들이 왔는데 제가 옆에 지켜봤으면 얘네들이 도대체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겠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다른 행사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좌에서 우로만 쓰는 거를 했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럽니다. 이 언어, 자기가 모국어로 쓰는 언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순서다. 그러면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연습만 계속 했었죠. 그러면 문화적으로도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 시간 문화, 순서로 토론하고 순서 잘 지키고 직선형으로 가고 뭘 행동하고 말할 때도 돌려서 말하지 않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착순 문화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싱글 태스킹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뭐 문장의 핵심은 2가지씩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뭐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리고 트럼프는 왜 트위터를 좋아할까? 영어가 과연 짧을까? 이 내용은 한번 보시게 되면 독일어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짧고요. 뭐 다른 언어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비교해봐도 뭐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시간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메일을 쓰더라도 이메일이 화면 안으로 딱 들어오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핸드폰 안에 한번 딱 펼쳤을 때 핸드폰에 딱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면 페이스북에 올릴 때도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줄줄이 쓰면 그 사람도 안 보고 그냥 넘깁니다. 그냥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게 써야 되고요. 아니면 결론을 먼저 쓰고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시간은 아주 뭐 정각을 지키는데 이분 저희 왕립아시아교 회장님
자, 6시 56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6시 55분도 아니고 자, 시간에 대해서도 이분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칭은 뒤에 가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칭에 대해서 그 뭐 여기 있는 거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4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영미 비즈니스 문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실수들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약장이고요. 요약장이어서 요약장에 관련된 내용, 이 내용도 제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한 이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쪽의 사람들하고 만날 때 하나의 규칙, 저희가 만든 규칙입니다. 자, 호칭 균등의 법칙. 호칭을 균등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퍼스트 네임 로비라고 했으면 똑같이 로비라고 해야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만약 미스터를 붙일 거면 똑같이 미스터라고 붙여줘야 되고요. 아니면 풀네임으로 할 때는 풀네임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소개할 때 회장님이니까, 우리 이쪽에 오신 원장님이 회장님이니까 여기 외국 사람들 왔는데 이 사람은 퍼스트 네임으로 예를 들어 This is Taylor야 그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소개할 때 This is my president 김 이런 식으로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은 영미에서는 죄수하고 관수, 교황하고 그다음 밑에 평신도, 대통령하고 직원. 요즘에 뭐 오바마는 같이 이렇게 가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똑같이 퍼스트 네임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을 사용하면 똑같이 퍼스트 네임, 풀네임 하면 풀네임, 미스터 붙여주려면 미스터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 호칭 균등의 법칙을 하셔야 되고요. 이 스타벅스 거는 얘기하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 책에 들어가서 보시면 스타벅스 케이스가 있으니까, 왜 스타벅스에 가면 직원들이 내 주문을 되풀이할까?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협상 방식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이제 협상을 할 때 영미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스포츠에 비교를 해놨는데요. 얘네들 협상을 할 때 미국은 미식 축구처럼 밀어붙입니다. 모든 걸 갖다가 한꺼번에 올려놓고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처럼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을 하고 이게 상황을 판단하고 밀어붙입니다. 지금 북핵도 보시게 되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도 보시게 되면. 반면에 영국은 약간 거기는 섬나라이고 모여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일본처럼 살다 보니까 약간은 타협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할 때 여러분 미식축구는 직선으로 하지만 여기 있는 럭비는 앞으로 이렇게 공을 들고 밀어붙여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만 패스를 하거든요. 타협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토론을 할 때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게 동의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고 생각 꼭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때? 그래서 브렉시트 하는데 토론하고 3년 7개월 걸렸고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소송을 했죠. 한데 그거는 취임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해서 끝내서 이거를 갖다 걔네들은 그 기한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은 서부 갈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이제 원주민들하고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빨리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모여가지고 빨리 리더가 결정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빨리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이 시간 개념이 똑같은 영미 사람들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 물론 이제 미국은 더 다양한 민족이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 좀 협상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협력하고 소송을 할 때 보면 영국이나 이제 미국은 우리 좀 약간 오래된 케이스인데 삼성하고 애플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애플은 삼성의 반도체를 사니까 얘네들은 애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적재산권 침해한 거는 우리 소송하겠다 삼성에. 그건 그 대신 반도체는 우리 협력할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한정주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생한 문제 이슈에만 집중해서 우리는 니네하고 우리는 소송을 하겠다. 그 대신 우리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미고요. 반면에 아시아 분산주의는 지적재산권 소송에 우리 그럼 너 반도체 협력도 못해. 이렇게 다른 이슈로도 분산시키는 게 우리 분산주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아마 해서, 아마 책들은 이제 뭐 제가 거의 한 것 같고요. 그 3, 4권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문화 차원들도 제 책에 보면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책을 홍보해서 좀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왜 트럼프는 트위터를 좋아할까가 정치 책자가 아니고 요 말씀드린 언어와 비즈니스 문화를 연계한 문화 책자라고 생각하시고 읽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